안녕하세요. 뽕울품의 이승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제 뽕밥 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령이라든지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 갖고 우리 양장업을 한번 살펴봤고요. 많이들 이제 궁금하시고 저한테 요청이 조금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미래 양장의 이제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를 설명을 좀 드리다가, 어, 바이오 쪽 기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셔갖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좀 공유하면은 좀 관심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우리나라 양자목 관련 이제 연구개발 진행 사항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적은 과제명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조금 그래도 어, 제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 기술 중심의 양자업에 대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사한 핵심 검색 키워드는 이제 오령삼일, 그리고 홍잠, 세리신, 피브로인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어, 검색을 해서 그 과제명 그리고 연구 개발 진행 사항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뭐 번데기라든지 뭐 누에동충하초 그리고 눈꽃동충하초 등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알고 계시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제가 추려봤기 때문에 신키워드는 네 가지로만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오령삼일 누에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고품질 다수성 잠상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 및 이용 촉진 사업 2022년도 누에 산물, 누에 분말 시크를 포함한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 구명 및 소재화 2020년도. 특징은 오령삼일로 이제 우리나라 양자업 관련 이제 연구개발 진행상을 봤을 때 특징은 기관들 중심으로 이제 좀 형성돼 있어요. 오령삼일에 대해서는 워낙 오령삼일에 대한 이제 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그 뭐 DNJ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또는 이제 고혈압 당뇨 쪽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제 과거에 나와 있는 상태고 기능성 인증도 이제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뭐 이제 통계 자료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제 고도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홍잠 쪽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홍잠을 활용한 경도 인지 장애 개선 특수 의료 용도 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 개발 2022년도요. 그리고 홍잠의 글로벌 소재화 및 건강 기능 식품 개발 2022년도, 홍잠의 노인성 근감소증 예방 및 개선 효능의 소재화 기술 개발 2022년도고요. 홍잠의 기능 성분 구명 및 ICT 기반 안정 생산 체계 구축 22년도. 홍잠이 그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부터 이제 기술이 농가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농가에서 양잠 농가에서 이제 홍잠을 생산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부족한 부분들 또 이제
그 앞으로 대책 같은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좀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건강 기능성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쪽 그 대상 국가에서는 어떤 지표라는 게 좀 필요한데, 어, 특허청이라든지 또는 뭐 연구개발의 연구 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우수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고객들을 통해 갖고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될 경우 좀 더 이제 그 명확한 이제 증빙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신뢰라는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해야 되고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과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특정 무슨 분감소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재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지장애라든지 이런 이제 특정한 항목별로 이제 개별로 쪼개갖고 이제 지금 홍잠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이제 소재 쪽 그리고 기능성 또는 바이오 쪽의 소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의 안정성과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별로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지표 그러니까 뭐 해썹이라든지 GMP 시설이라든지 FDA 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연구과제에 생산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도 올라와 있고 오래된 양잠의 이제 제안서나 보고서에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환경 개선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예의주시해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리신하고 피브로인으로 넘어가는데 세리신하고 피브로인은 뭐냐? 세리신하고 피브로인은 어, 실크 단백질에서 이제 추출하는 어, 실크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단백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리신하고 피브로인인데 이제 전선을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리신이 이제 피브로인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고 누에고치는 피브로인과 세리신 두 종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18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신이 누에고치에서 실크에서 차지하는 중량은 약 한 30% 정도고요. 이 부분이 세리신이 과거에는 제사 쪽으로 누에고치가 넘어가서 실크를 추출하는 부분에서 정령 공정을 거치면서 폐기돼 왔었어요. 세리신이 이제 벗겨지고 실질적으로 의료용으로 쓰이는 건 이제 피브로인 중심으로 쓰여져 왔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세리신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화장품 쪽으로 피부 보습, 피부 보호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막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세리신의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지금 이제 심도 있게 좀 들어가고 또한 의류 쪽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쪽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크섬유 공정 부산물의 비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한 100% 천연 세리신 기반 프리미엄 피부 개선 제품과 기술 개발이 2023년도에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말하면 이제 폐기가 됐던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와 제가 이제 적지는 않았지만 세리신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사 과정에서 정령 공정을 거치면서 세리신이 벗겨지고 류 쪽으로 이제 피부로인 중심으로 옷 만드는 걸로 사용을 해왔는데
버려지는 세리신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재해석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효능에 대해서 검증되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신의 활용 방법이라든지 바이오 쪽 소재 쪽이라든지 또는 의료 쪽 소재 쪽에 대해서 지금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글로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패는 이제 전혀 버릴 게 없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요거는 실크 고치 단면을 이제 봤을 때 세리신하고 피브로인을 본 거고요. 요 이미지는 농촌진흥청의 고치 단면을 좀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은 이제 익은 누에에서 추출한 그 견사단백질을 실샘이죠. 실샘을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잠이라는 거는 씨를 토해내기 직전,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렸고 이 누의 몸속에 있는 이 견사선의 극대화됐을 때가 가장 효능이 좋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누의 몸속에 있는 익은 누의 견사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견사선을 토해내서 누의 구치의 실크를 단면을 본 모습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그 우리나라는 그 실크를 갖고 바이오 쪽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제가 가장 최근 연구개발 진행 사항이고요. 과거에 엄청난 결과들이 이미 이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기능성 화장품, 그러니까 뭐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실크 펩타이드라는 부분이 있죠. 실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고막도 그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크뼈, 고정판, 실크뼈를 만들어서 이제 뼈와 뼈를 고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술용 실, 그리고 이제 뼈를 고정할 수 있는 나사.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인체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요. 무해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친자연 환경에서 깨끗하게 자란 누에의 산물들이 인체에 적용이 됐을 때 가장 이제 최적화를 이룬다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이거는 나와 있는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연구 개발 사항은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실크 세리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다각도로 지금 화장품 또는 뭐 부직포 개발인 부분에서 이제 막 하고 있고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 실크 직물 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등급 우즈베키스탄 21중 실크 생산 상용화 기술 개발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실크 직물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제사업 쪽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국가 차원의 대통령령으로 양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2022년도, 2023년도에 넘어오면서 그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랬고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실크의 소재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이 이제 구입하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량이 상당히 그러니까 글로벌로 따지면은 3위 정도, 세 번째 정도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에 기반 돼지 병원성 대장균
대장균증 저감 실용화 대량 생산 시스템 개발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면 면역누회를 활용한 부분이 되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에가 워낙 그 깨끗하고 효능이 좋기 때문에 일단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면역력을 높여줘서 그 가축의 고품질의 품질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고 제가 여기서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누에가 우리나라 백옥장 같은 경우 4번 잠을 자는데 마지막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령 누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령 때 모습을 탈피를 하고 이제 깨끗한 다시 오령의 누에가 됐을 때 어떤 면역에 증진이 되는 뭔가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누에를 기반으로 가축의 사료와 기능성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의 좀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이제 좀 이슈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가축의 건강에 대해서도 소나 뭐 돼지뿐만 아니라 소, 돼지 뭐 닭 여러 가지의 누에가 사료 쪽에 기능성 사료를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가격이나 그런 일반 사료들과 그 일반 곤충에 비해서는 이제 좀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실례로 되게 이제 그 원시적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닭을 대상으로 한번 일종의 실험이나 테스트를 진행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골다공증 및 골 이식제 소재화 기술 개발이 2022년도부터 좀 이루어지고 있고 외산성 뇌손상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봉입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겔 제작 및 비중격 접근법 투여 기술 개발 되게 어렵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잠 산물들이 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갖고 바이오 쪽, 소재 쪽, 건강 또 식품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보시면은 개별 인증형 원료 실크 펩타이드의 근력 개선, 기능성 추가를 위한 전임상 시험 및 인체 적용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크 펩타이드든 아니면은 뭐 세리신일 피브로인이든 오령삼일이든 홍잠이든 우리나라의 양장 기술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뛰어나고 그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연구 개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자들 또는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민간이 이제 참여하는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소재라든지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쪽, 양잠업 쪽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고 어떤 환경 조건에서 최적화를 생산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도 양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떠안고 있는 숙제고, 우리나라 양잠업이 고령화로 돼 있지만, 고령화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그분들의 경력이 보통 40년이 넘으세요. 저희 전라북도 부안을 예를 들면.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과 최적화라는 부분을 막 지금 뭐 인터넷이나 문서화를
아직은 좀 익숙하지 못하셔갖고 그냥 사용을 못 하시는 거지. 그분들의 몸에는 이미 그게 적용돼 있습니다. 그랬고 대략 어, 같이 이제 누에를 키우다 보면은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고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갖고 그 그동안 축적되어 온 노하우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온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조절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고령화로 돼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노하우와 지식들을 저희들이 답습을 하고 그거를 좀 더 원시 데이터를 체계화 시켜갖고 어, 실질적으로 훗날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기계화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와는 세대가 다르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가족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 우리 젊은 분들의 얘기가 조금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가끔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난상 토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최적화를 이끌어내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놀라운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엄청난 기술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평균 40년 이상을 이거를 계속 업으로 해오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을 잘해갖고 저희가 고도화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양자목에 관련된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양자목 관련 연구와 개발에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세계화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제품 개발 부분이라든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조금 핵심 키워드로 조금 뭐를 조사하는데 조금 용이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같이 좀 공유하면서 어, 결국 우리나라 양자업에 대한 연구 개발은 글로벌적으로 분명히 경쟁을 제대로 한번 싸우는 날이 올 겁니다. 실크 중심에 지금 있는 양자암으로 글로벌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 세리신이나 피브로인 같은 경우는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일본, 우리나라, 중국은 여기에 지금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되게 이제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은 중국이 우주선에다가 누에를 갖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나갔는지, 왜 누에를 갖고 나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어요. 다만 그런 하나의 시도라든지 도전 같은 것들은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과 중국은 이제 경쟁의 주 경쟁을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국가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실크 펩타이드 쪽으로 좀 연구 개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통계학적 우리나라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조금 살펴봤다면은 오늘 이 시간은 그 실질적인 연구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자꾸 바이오 뭐 기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몇 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엄청난 많은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양자막 관련 연구 개발이 깊게 지금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홍잠, 세리신, 피브로인 쪽은 민간과 그 농촌진흥청이 협력으로
대단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것들이 왜 이루어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그 연구 개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